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월요일 아침이죠. 예, 한 주 오늘 또 시작입니다. 힘내자.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죠? 별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코로나나 저런 게 사람들 많이 지치게 하는데 이럴수록 더 힘내시고 오늘 또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자. 자, 오늘은 무슨 법이죠? 부동산 공법이에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 중에 하나죠. 그래 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해 나갔어요. 그래도 매년 어쨌든 최소 15,000명 이상 붙어 나가잖아요. 그죠? 3만 명까지 붙다가 작년에 갑자기 16,000명가 확 떨어져서 버렸는데 그래도 한 평균 2만 명 정도는 붙어 나가잖아요. 내가 몇 등에 들어가면 돼? 2만 명 안에 들어가면 되지. 꼭 수석해야 돼요? 수석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수석한다고 해서 뭐 중개사 자리 자꾸 꼭 좋은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단 자격증만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뭐다? 자기 능력이죠. 힘이죠. 따라서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성적 좋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합격증이라는 증서가 중요한 거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2만 명 안에만 들어가자. 학교만 들어가자. 그래서 윗사람들이 무릇 매년 그렇게 붙어 나갔다. 그럼 나도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도 붙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새로 출발하자. 자, 부동산공법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뭘 나가고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는 게 있다냐? 수립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립 내용. 이 수립 내용은 총 몇 가지로 나눠서 외우라 그랬었죠? 5가지로 나누자 그랬었어. 머리점만 따서 뭘 했었죠? 용기도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그랬었죠? 이때 이 용자에는 또 몇 가지가 들어간다?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일 밑바탕에 우리나라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밑바탕에 지정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래서 제일 밑에 지정된 게 용도, 지역이 국토의 가장 밑에 지정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용도 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나서 용도 지역 갖고는 국토를 관리하기가 조금 부족하더라. 따라서 용도 지역 위에다가 부분적으로 용도 지역 이만큼 지정되어 있으면 여기 어디? 일반 상업지역하고 이만큼 지정했으면 그 중에 여기 일부분만 여기만 다시 뭘 지정한다?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더 강화 또는 완화 제한하기 위하여 뭐가 지정된다? 그 위에다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하라. 그럼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지정해가지고 국토를 관리해 보니까 그래도 2%가 부족하더라. 그 부족한 걸 다시 뭘 지정하자? 3번째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그래서 이런 지정과 변경하려면 이걸 어디다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딴 거로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에서 수립해서 할 것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그럼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각각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행위제한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쫙 정리한 게 지난 시간까지 온 겁니다. 이제 뭐 끝난 거야? 용자 하나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죠? 국토를 그렇게 각각 나눠놨으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놨으면 용도지역 지정하고 그 위에 용도지구 지정하고 그 위에 용도구역을 지정했으면 이제 그거에 맞도록 개발행위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개발은 사적 개발이 먼저일까요? 공적 개발이 먼저일까요? 아무래도 공적 개발이 먼저겠죠. 아파트 짓는 사적 개발이 먼저일까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 내고 상하수도 매설하고 전기가스 통신소 같은 거 집어넣을까요? 일단은 도로 만들고 전기가스 통신 같은 게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러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아파트 다 지었다고 입주하래. 다 좋은 집이다. 들어가서 응하고 나왔더니 문제가 뭐죠? 물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데? 수도관 연결이 안 돼 있대. 말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그거 안 되잖아. 따라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부터 만들고 도로 밑에다 전기, 가스, 통신 같은 시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적 개발인 아파트가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먼저 뭐가 들어간다? 공적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 공적 개발로서 뭘 설치하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요거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걸 그 위에다가 뭐자? 이걸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하나 더 그렇죠. 설치, 정비, 개량, 설정계. 옛날에는 설치 하나만 해보면 시험문제는 끝났었어. 그냥 그대로 충분했어. 요새는 요거 안 냅니다. 몰란다?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면
기반시설을 개량하려면 고지랄로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만 시험 문제 내면 참 좋겠는데 꼭 이제는 이걸 빼버리고 뒷걸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옛날 시험 문제는 다 그랬었어.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요새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면 유지를 합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어디다 수립하려고 한다? 수립한 걸 뭐 한다?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요새는 지정이나 수립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쓴다? 변경하려면 꼭 고지랄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감이 좀 어렵게끔 뭔가 읽으면서도 맨날 못 만드는데 지정, 수립 이것만 보다가 갑자기 변경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이상해지거든. 사람들에게 그런 혼동을 주려고 시험 문제를 자꾸 그렇게 바꿔서 응용합니다. 그래서 설치만 하면 안 된다.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소 수립하는 게 원칙이더라.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공적 개발에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건 당연히 공적 개발이야. 거기다가 뭐도 공적 개발이다? 도시개발 사업. 이것도 공적인 개발입니다. 왜 공적인 개발이죠?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 마구찌고 도시개발하고 있잖아. 왜 한 겁니까? 마구찌고 한 이유가 뭐야? 생각 안 해봤지. 옆에 있지만 저거 왜 마구찌고 개발했지? 개발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저거 왜 개발하지?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죠? 왜 개발합니까? 지금 아파트의 가장 문제점이 뭐죠? 집값이 왜 오르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뭐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학교론 시간에 배우시죠? 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명히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그에 따른 뭐가 따라주지 못한다?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다. 당연히 값이 오르죠.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목표도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아파트 같은 걸 짓는 건데 그렇게 많이 짓음으로써 뭘 한 거죠?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그런 공적인 목적도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그 땅 주인들 돈 벌으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그건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뭘 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건 땅 주인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거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돈이 된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걸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뭐라죠? 권리와 반사적 이익 배우셨나요? 응?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기본적인 건데 권리는 배울 거 아니야. 소유권 배울 거 아니야. 그죠? 권리라는 거하고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 두 가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야. 권리는 뭐죠? 당연히 응당한 내가 갖고 있는 지위고 따라서 그걸 누가 침해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내가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얘기죠. 근데 반사적 이익은 원래 내가 그 이익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다만 뭐를 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그거 안 했더라면 나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뭘 하다 보니까 그게 반사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더라. 그걸 반사적이라 합니다. 이건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생기면 다인 거고 안 생겨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이건 반사적이거든요.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건 그건 권리로서 뻗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발이 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지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또 하나의 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그 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정비사업은 왜 하는 거죠? 정비사업은 왜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재개발층을 중요하는 거야. 그렇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다 못한다? 못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 거기는 노후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거기 가려고도 안 하고 그죠? 구도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도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구도심 상권 살아있어요? 뒤져요? 예, 뒤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안 갑니다. 구도심 상권은. 어디 가려고 하죠? 신도심 새로 개발한 지역에 상권이 걸리 몰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죽어버렸잖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되죠. 그게 뭐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새로 정비해서 뭐죠?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무슨 목적이야? 공적인 목적으로 사는 거지. 재개발체원 측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돈 좀 벌게 해주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둘 다 무슨 목적이다? 공적 개발입니다. 결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은 다 무슨 사업이다?
공적인 개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도로 만들고 공원주사 학교 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아파트 같은 그런 새로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렸다. 그 도시가 뭐 된다? 노후 불량화된다. 그럼 오래된 건물들 부시고 새로 져야 되죠? 그래서 그때 또 뭐하자? 정비 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도 가만히 보면 연계성을 가져요.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시설부터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 같은 걸 공급을 많이 해주고 그 도시가 오래돼가지고 노불량화되면 다시 정비사업하는 걸 시행하자. 이런 순환되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적 개발하자. 그렇게 한 거고 마지막 G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은 왜 필요할까? 이 계획이 필요한 이유. 자,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한다는 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랬었죠? 서울특별시 전체를 개발하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그 1000만 명 보고 뭐라고 해야 돼? 새로 싹 까먹여서 개발할 거니까요. 잠시 나가주실래요? 어디 나가란 얘기야? 예, 강원도나 아니면 경기도로 나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못 가면 충청도로 가든지 전라도로 가든지 하여튼 나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개발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먹고 자는데 거기 개발 못 하잖아. 다 나가시래. 몇 명 나가랍니까? 1000만 명.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여기가 무슨 네로 왕자 시대입니까? 예, 네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뭐 야사인데 그것도 정산 아니야. 야사에 보면 네로 왕자가 뭘 좋아했었죠? 무슨 영화야 그거? 쿼버디스인가? 뭔가 보면 거기서 노래도 좋아하잖아, 그죠? 노래도 집불도 못 부르면서 이제 뭐 이거 치면서 노래 부르잖아. 그러면서 뭘 하고 싶었어?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그 불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뭐 이것 좀 하고 싶었었잖아. 실제로 거기는 불태우는 거로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로마시를 불태워가지고 새로 신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설계도면 다 로마시 그려놓고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보자. 불 지르려고 했잖아. 그건 로마 시대에 네로 왕제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세상에 누가 1000만 명 나가 있어라 새로 개발할게 말이 안 됩니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 돼?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개발하자? 여기 마곡지구. 마곡지구만 다시 개발하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마곡지구에서만 개발하려면 그 안에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자.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고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한다. 그렇잖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이 안에서 개발은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따라서 어떤 특정 지구만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해서 특정 지구, 무슨 지구? 마곡지구라는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 단위라는 건 한 묶음이란 뜻이다 그랬어요. 단위란 하나로 이렇게 고기를 한 단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서만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란다. 그 말들이 참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귀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지구 단위 계획 어떤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거기서만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만 개발하자. 그러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바로 뭐다? 지구 단위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가 뭐로 수립하는 거? 도시형으로 수립하는 거. 그럼 이번 시간에 이거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로 들어간다. 이거였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부분 조금 설명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용어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저쪽 한번 이쪽 화면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기반시설과 무슨 거? 도시공개시설의 차이점이 뭐더냐? 정확하게 숫자라 그랬어요. 기반시설은 뭐죠? 한마디로 막연한 것 이렇게 정리를 했어. 도로, 공원, 학교, 그냥 막연한 걸 기반시설. 그걸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어디다가 특정 지역에다가 여기다 도로를 만들자,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자, 여기다 학교를 짓자. 이제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기반시설을 특정 지역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되면 그때부터 이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점. 기반시설 그냥 막연하게 도로, 공원, 학교. 그거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때부터는 이걸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근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겁니까? 하겠다고 계획만 수립된 겁니까? 계획만 수립됐지 아직 만든 거 아니야. 전번에 얘기했잖아. 야, 우리 집 앞에 뭐 낸다고? 도로 낸다고. 뭐 했대? 계획이 수립됐대.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우리 집 앞에 도로 냈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어디서 어떻게 하지? 저기서 여기까지 도로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그러면 요 도로 내겠다는 이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때부터는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부르는 얘기입니다.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잖아. 그때부터는 이거 도로는 도로인데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근데 계획만 수립됐지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 그럼 실제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뭐 하는 게 필요해?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필요하죠. 그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사업자만 붙이면 된다.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하면 인사드리라 그랬죠.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어?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그 다음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모양이 보여야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듣던지 하지. 그죠? 사람의 입모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입을 보면 그래도 말귀를 이렇게 보여요. 그죠? 왜? 중얼중얼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게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영어로다 말하는 그 사람들 입모양 있잖아요. 그걸 자꾸 보면서 들으려고 노력하래요. 그래야 귀에 더 쉽게 들어온대. 한국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자, 어자, 오자 이 발음하잖아. 그죠? 그거에 따라서 입모양이 달라지잖아. 그럼 그게 보면서 들으면 되는데 마스크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으니 뭐라 떠들지 모르겠다. 군반에 말한 것 같아. 뭐라 말했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죠? 자, 도로 만드는 공사하신다? 인사하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잘 들어봐.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OX. X라고 했으면 알아듣는 거고 O라고 했으면 아직 못 알아듣는 겁니다. O 아닙니다. X입니다. X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무슨 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지 여기 있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한 번 지문에 놨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다. 땡 틀렸다는 얘기죠. 뭐로 표현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서 뭐 된 것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것만 그게 무슨 시설이 되죠? 그때부터 이 도시계획시설이 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Understand? Understand?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말귀를 알아듣는 거지. 그냥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다 도시시설 사업이다. 아니거든요. 그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되어 있는 거 그것만 도시계획시설이라 불렀었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해되죠? 그렇게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46페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쫙 나오잖아. 요거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거기 몇 가지가 나옵니까? 크게 7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는 나중에 심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거든.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어. 그중에 몇 가지는 외워야 되고 시간 나는 대로 또 읽어보면서 아 이거 무슨 시설이 맞을까 생각 좀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 거 나중에 필요하다. 그 정도만 했었고 이 기반시설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결정됐을 때 그때 무슨 시설이 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되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요 도시계획시설 이거를 뭐 하는 거? 어디다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 무슨 사업이라 부르자? 그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자. 개념 정의부터 정확하게 일단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저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 바로 14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도로 만들려면 미리 도시구에 결정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여기다 폐차장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럼 주차장, 폐차장 그런 시설을 만들면 또 일부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도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게 따라 거기 나오는 게 바로 그 옆 페이지 나온 147페이지 3번 기반시설의 설치 1번 원칙 뭐로 돼 있어? 뭐로서 해서 그게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거 왜 써놨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 지웠으면 좋겠어. 무슨 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이 말 지웠으면 좋겠어. 왜? 이거 빼면 나머지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이거 빼고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어? 우주. 그죠? 저 우주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이거 어디라는 얘기야? 결국은 지구상에다가 이슬밖에 더 됐니까요. 그죠? 일단 지구상이죠. 뭐 물이든 땅속이든 어디든 다 들어가니까 결국 지구상에다가 이러려면 뭐 지구상인 건 뻔한 거지. 그거 뭘 아직 우리가 우주를 개척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좀 뺐으면 좋겠어. 그냥 뭐라고 부르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디든지 우리 지구상 어디든지 우리나라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런 얘기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해야 됩니다. 도로 내겠다고 공원 조성했다고 학교 짓겠다고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뭐란 얘기야?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공법은 항상 뭐가 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거 배웠던 지금 말한 이건 뭐란 얘기야? 이거 원칙이란 얘기야. 항상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놓고 뭐가 있단다? 예외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 밑에 주르륵 하고 나오잖아. 그러고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쫙 나오잖아. 그게 시험 문제에서 몇 번 출제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외울까?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셔요.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뒤지게 많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가끔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는데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이런 것도 났었구나. 표시만 일단 해주고 모든 기반시설 설치할 때 반드시 미리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몇 가지 기반시설은 빠지더라. 그중에 첫 번째 주차장 나오죠? 몇 끝쪽에 폐차장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도시와 결정하지 않고 그냥 설치해야 된다. 그럼 그 설치하는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까? 그냥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야. 도시군으로 결정 안 한 거니까. 도시군으로 결정하고 설치하면 무슨 사업이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고 만약에 미리 도시군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기다 폐차장을 만들고 있어.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 그때는 뭐가 될까? 그건 그냥 기반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일단 거기까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나오죠? 맨 밑에 공동구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무슨 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은 맞아. 근데 그 기반시설 특별히 무슨 거였다? 공동구라는 걸 어디다가 설치 관리하는 거. 그 중에 방역시설이라는 걸 어디다 설치 관리하는 거. 이런 특별히 기반시설 중에 공동구하고 방역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요 내용들을 별도로 다루고 있더라. 다른 기반시설 말고 딱 두 가지만 공동구하고 광역시설이라는 걸 설치 관리할 때 어떻게 할래? 이것만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공동구 봤더니 여러분들 28회 때 31회 때 시험 문제 났다고 표시되어 있죠? 공동구가 뭐죠? 땅속 지하에다 그 그림 보세요. 148페이지 맨 밑에 그림 보니까 그 도로 있잖아. 도로 땅 밑에다가 뭐 만들어놨어?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시설 같은 걸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입니다. 그런 걸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이 속을 뭐라 부른다? 공동구. 거기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제 개념정리 나와 있고 149페이지 맨 위에 지금 말한 거 나와 있고 그럼 이런 공동구를 설치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같은 지역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랍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밑에 6가지 사업 하고 나와 있죠. 면적이 얼마랍니까? 세 번째 줄에 나와요. 금유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음에 지역 해놓고 거기 쭉 나와 있죠. 6군데. 이번에 31회 때 시험 문제 낸 게 거기서 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낸 것도 뭘 내느냐?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외우라고 그래. 왜요? 법률에서는 4가지만 서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게 5번째 공공주택지구, 6번째 도청 이전 신도시. 그거는요 법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2군데 지역이거든. 이번에 시험 문제 물었다. 법률에서 하나 내고 시행령에 있는 2개. 이걸 고르라고. 다음 중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공동구를 이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놓고는 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4가지 중에서 법률에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는 거 2개 있죠.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골라내라 라는 그 시험 문제가 이번 30일에 때 시험 문제를 그걸 냈었는데 법률에 있는 거 4개만 외우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무슨 시행령에 있는 2개까지 해서 6개를 다 외우라고 4개만 하면 됐지. 근데 시험 문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내야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그럼 6가지를 다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시험 문제들이 참 지뢰 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몇 문제나 그렇게 난지 아십니까? 총 13문제가 박스 문제로 냈고 부동산법 40문제 중에서 13문제를 박스 문제로 냈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40문제, 13문제를 박스 문제로 냈고 그중에 이와 같이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모두 틀린 걸 고르시오. 이게 9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문제야? 4문제는 숫자, 괄호 넣기, 괄호에다 숫자 집어넣는 거 그거 찾아라. 그게 4문제. 따라서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모두 틀린 걸 고르시오. 그걸 9문제. 그건 무슨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중개사법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 문제는 옛날부터 그래 왔어. 다음 중 무엇을 알아낸 거다. 중개업자가 해야 될 다음의 일 중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걔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었어. 공법은 그렇게 쪼잔하게 시험 문제 낸 적이 없었어. 코질하다가 올해 갑자기 와가지고 몇 번은 있었는데 보통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는 박스 처리했었거든. 이번같이 무려 13문제나 박스 처리했었는 건 사상 초유였었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장 가서 뭐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모두 틀린 걸 고르시오.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거든. 그럼 답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때만 모두 옳은 걸 고르고 모두 틀린 걸 찾아내지 어사무사하게 외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5개 지문 중에 하나 고르시오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답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이거는 5개 나오는 지문들 하나하나 맞다 틀리다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모두 틀린 걸 고르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려 9문제나 고지를 냈다는 거. 나머지는 괄호 속에다 숫자 집어넣는 걸 고르라는 게 문제가 났었고 그래서 공법도 중개사법화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법의 중개사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법 시험 문제 경향도 중개사법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 이 말이죠. 어쨌든 이게 이번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하고 자 문제는 30일에 때 났으니까 30일 때 또 공동구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가끔만 내야지. 자주 내면 안 돼. 또 내면 손모가지 분질러 버릴 겁니다. 여보만 작년에 냈잖아. 그럼 그만하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중요한 거 몇 가지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보면 될 거고 일단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간다? 여러분들 154페이지 뭐가 나오죠? 광역시설 하고 나옵니다. 그 광역시설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이거나 2 이상의 관할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랬었죠? 아직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는 난 적이 없어. 다음 중 2 이상의 걸쳐있는 시설이 아닌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낸 적은 아직 없어. 그래서 그냥 광역시설의 종류에 관해서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낸 적은 아직 없지만 어쨌든 광역시설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도는 지금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래? 그것도 가끔 그건 가끔이야 정말로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날뚱말뚱 하는 거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배울 수 있으면 배우자. 자 이제 핵심 뭐죠? 둘로 갈라집니다. 요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일로 넘어갑니다. 이 사업들 이건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 첫째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떤 절차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까? 우리 아까 뭐 만든다 그랬습니까?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됐죠? 그럼 결정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란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어떤 절차에서 도로를 만들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쭉쭉쭉쭉 해야 되겠죠? 요거 하고 또 하나.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해놓고 우리 아들님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도대체 도로 안 만들고 있고 우리 아들님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도로 안 만든다. 그랬었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도로를 낸다고 계획만 수립됐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장기,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 미집행이라는 건 아직 만들지 않고 있더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걸 장기 미집행 이렇게 하고 무슨 땅? 도로 내겠다고 된 땅.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읽어요. 아까 도시군계획시설 하면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된 땅이죠? 그 부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 그 땅 주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주겠대요. 왜 그런다 그랬죠? 도로 낸다고 일단 계획이 결정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더 이상 자기 땅에다 건축물 건축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줘요. 공작물 설치허가 안 내줍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어차피 도로노예로 확정된 거잖아.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희망사항이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야? 희망사항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희망사항이에요? 어떤 새끼가 그렇게 가르쳤어? 받고 사는 새끼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파. 아침부터 꼭 내가 내 머리를 세 대를 때려야 돼? 응?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었으면 너를 내가 때리는 수밖에 없어. 누가 잘못했어? 가르친 새끼가 잘못했잖아. 한 대 더 때릴까? 그만 때려? 가지다 머리 나빠지는데 그만 때리자 그래. 예, 아니잖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분계 있었죠? 위에 상위 위에 있는 것들.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분계 공통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때 장기 발전 방향이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계획. 이걸 뭐라 부른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게 바로 무슨 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 둘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관할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각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데서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의 장기 발전 방향 뭐죠?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장기 발전 방향 아닙니까? 자, 올해 10월 달에는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게 장기 발전 방향이야. 그러면 시험 붙으려면 맨날 그냥 불공만 지내고 그죠? 기도만 하면서 나 시험 좀 붙게 해주세요 한다 붙습니까? 아니잖아. 그걸 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어. 첫 번째 뭐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잖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그 장기 발전 방향을 뭐하기 위한 구체화시키 된 실천 방향으로서 그래 학원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거지 실천적이지. 이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게 도시군 관리계획. 따라서 여기다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 수립됐다는 건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하겠다는 계획이라 그게 확정된 거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확정만 되어 있지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예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그래서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일단 계획만 수립됐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예산 같은 게 확보되고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인데 니들 땅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건축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공작물 설치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야? 그냥 도로내기로 확정된 이상 이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니까 진짜로 만들 거야. 다만 시기만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한다는 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분들
확정된 땅에다가 건축물 지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점을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된대. 왜? 어차피 도로 내려면 그 건축물 건축해놓은 거, 공점을 설치한 거 다 먹어야 돼. 다 부셔야지 되잖아. 국가적인 재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 그거 짓지 말라. 그런 거 설치하지 말라. 이게 법에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누구 땅인데, 여러분들 땅인데 건축물 짓지도 못하게, 공점을 설치도 못하게, 그리고 세금은 매년 꼬박꼬박 재산세라고 해서 꼬박꼬박 나와서 뜯어가. 그죠? 제일 중요한 거 보상비도 안 줘. 도로 내기로 확정시켰으면 보상비 빨리 주면 이제 누구 땅이야? 사업시행자 직거니까 지가 돈 줬으니까 직거잖아. 지가 어떻게 하든지 안 하지 그건 지 맘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보상비도 주지도 않는 내 땅에 대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서 세금만 내라. 그러면 이분들 머리에서 뭐가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스팀이 올라온다 그랬잖아. 이 부글부글 끓는 스팀이 올라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됩니까? 그 조치라는 게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놓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자면 거기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야.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걸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이제 의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도를 내겠다고 한번 순서를 봐봐. 여기 있는 걸 보자. 도를 내겠다고 결정이 된 걸 뭐라 부른다 했죠? 그걸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했으니까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써놓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결정 곳이 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곳이 된 거잖아.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곳이 됐잖아. 그 도시군의 결정 곳이 됐다를 끝자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곳이 됐다. 이렇게 합친 거야. 다시 말하면 어디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되었다? 결정 곳이 되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곳이란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곳이 되면 무슨 시설이 된다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게 뭐 되었다? 결정 곳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곳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되고, 자, 그럼 이것만 했으면 도로 만들어져? 아니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되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뭘까? 아까 도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예산,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돈 마련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 돈 마련하는 게 급한 도로부터 먼저 마련하는 거고 찬찬히 낼 도로는 나중에 마련해도 되죠? 바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먼저 급하게 쓸 돈, 어디 있던 거 만드는 거 먼저 할까? 우리 서울특별시 도로 만들 곳이 한두 개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더 급하냐? 빨리 만들 게 어디냐? 늦게 해도 될 건 어디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앞에 도로 내겠다는 도시와의 결정곳이 되면 제일 먼저 판단할 일이 이 도로 빨리 내야 되는지 천천히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판단합니다. 그 중에 급해, 빨리 해야 돼. 자, 여기서 빠르다는 건 지금부터 3년 이내에는 도로 만들어야 되겠어. 지금부터 3년 내에는 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급한 거죠? 그걸 급하다고 부르는 거야. 3년 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요 계획을, 요 수립된 이걸 어디다 집어넣더냐? 단계별 집행계획에 가보면 제1단계 집행계획, 제2단계 집행계획 둘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요거는 어디다 붙어? 급하다? 제1단계 집행계획에다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놓고 급한 건 1단계로 집어넣어. 자, 저쪽에 도로 냈다는 계획이 또 수립됐어. 근데 저거 보니까 저거는 당장 급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3년 내는 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한 4년, 5년, 6년 그때 가서 판단하자. 3년 내는 아직은 아니야. 하여튼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3년 내는 아니다. 그럼 이거는 몇 단계에다 집어넣고 그건 2단계 집행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1단계, 2단계 둘 구분된 단계별 집행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 급하면 1단계 집행계, 급하지 않다 2단계 집행계 이렇게 집어넣은 걸 단계별 집행계 수립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수립할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옛날에는 2년 이내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더 땡겨버렸어.
너무 늦대. 2년까지 판단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오래 판단할 게 뭐 있어. 그냥 3개월 이내에 1단계에 집어넣을 것인지 2단계에 집어넣을 것인지 그렇게 수립하라는 얘기야. 1단계에다 포함시킬 거냐 2단계에 포함시킬 걸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수립하라. 뭐라고 부른다? 단계별 집행계. 이 말만 지금 개념 정리만 하세요. 최근에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1단계 등으로 본댄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저거 당장 급하지 않다 그랬죠. 저쪽에 건 몇 단계 집어넣었어? 2단계에다가 3개월 이내 그 단계별로 수립해서 2단계도 포함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2단계는 3년 후라 그랬죠. 그럼 시간은 지나잖아.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면 드디어 저것도 몇 년 내에 들어올까? 어차피 언젠가 도로 만들어야 될게. 이제 3년 내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평가해요. 2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는 것들 다 평가해서 몇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간 것들이 쫙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울특별시청 들어가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 검색해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검색해봐. 나와요. 거기 보면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1단계에 들어있는 거 어디에다 뭐 만드는 거 어디다 뭐 설치할 거 쫙 종류가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도로 만드는 거 공원 주소하는 거 학교 짓는 기반시설 그거 설치하겠다는 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것들 그 제목들이 쫙 열거되어 있고 어떤 건 1단계 속에 쭉 들어있고 어떤 건 2단계 속에 쫙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단계 있는 건 무슨 뜻이야? 3년 내 도로 낸다는 뜻이구나 이해하면 되고 2단계 있다? 3년 후니까 언제인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2단계 있는 게 만년 2단계가 아니고 매년 평가해서 몇 단계로 끌어올리라는 얘기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1단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땅을 갖고 있다가 여기 도로 낸다고 했는데 이번 땅 갖고 있어. 도로 낸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도 도대체 깜깜무소식이야. 그때는 어디 들어가 봐? 서울특별시청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는 이 도로명이 있어. 이 도로명칭 있죠? 다 명칭이 있어요. 도로는. 그 명칭 있는 그걸 찾아가지고 그게 1단계에 있는지 2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몇 단계 들어있어? 대부분이 도로 안 하고 있는 건 2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2단계 있으면 뭐라는 얘기야? C, 앞으로도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1단계 들어있어? 야, 3년 내는 여기 공사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1단계, 2단계란 계획이더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야. 왜요? 나중에 이분이 땅을 팔려고 할 때 도로 낸다고 처음에 했을 때 땅값이 좀 올랐잖아. 올랐을 거야 그때는. 분명히 도로 낸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깜깜무소식이니까 이제 안 오르고 있어. 그냥 그대로 정체된 거죠. 그럼 언제 또 오르죠?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 그죠? 보상비 주면서 그때 공사 들어가면 그때는 또 오르거든. 그럼 이게 1단계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3년 내내 도로 공사 들어갈 거니까 그때는 지금 팔으면 안 돼. 진짜 공사 들어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럼 공사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죠? 야, 저기 진짜 도로 내네? 그럼 저 옆에 있는 땅 사러 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달라들거든. 그때 또 땅값이 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2, 3년 더 참으시는 게 좋은 것이고 2단계다? 에라, 언제 올지 모르겠다. 에라, 이제 팔고 보자. 그때는 그 다음 연도에 1단계 들어왔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운명이지.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데 2단계는 1단계에 따라서 그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1단계가 좋은 거야. 자, 그게 단계별 집행계 그 정도야. 핵심은. 자, 이제 1단계에 포함됐어. 그럼 누군가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럼 뭐라 본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누가 하지? 사업 시행자입니다. 원래는 누가 할까?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누가 공사할까요? 누가 사업 시행자일까? 이거 도를 내겠다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 거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했잖아. 그때 누가 있었어?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는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그러면 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사람이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둘로 나눈다면 입안권자죠. 지가 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사람이죠? 그게 입안권자가 되요. 물론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때 입안권자들이 자기가 돈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으니까 그때 사업도 누가 한다? 그 도시관리 입안한 그자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관할구역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할구역의 장이 입안권자야 원래는. 그럼 자기 관할구역의 장이 누구죠? 하나씩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관할의 장이 도시군 관리를 지가 입안했으니까 사업도 지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고 지가 인식했으니까 도로도 지가 내라 이 뜻이야. 그럼 관할구역의 장이 누구누구죠? 6명.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을 뭐라 본다? 관악회장. 그럼 여기는 어디야? 강서구청장입니까? 여기는 서울특별시장입니까? 서울특별시장이죠. 특광 이렇게 나니까 서울특별시장이지 구청장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자기가 공사도 지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지가 입안했었으니까 결국 사업도 누가 한다? 지가 하라. 이게 원칙적인 사업시행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6명이 관악회장들이 그자들이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다. 그럼 그자만 할까? 아니야. 예외가 있어. 국가계획과 연계된 뭐 이런 말 나오면 또 누가 튀어나와? 국장이 태어났었죠? 예, 그래서 또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는 예우적 차원에서 같은 장관인 국장이 지가 사업을 시행하고 예배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더라. 또 이자들은 한마디로 묶으면 다 행정청이야.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도 행정청이고 국장, 도지사도 행정청이죠? 그럼 행정청인 자들이 바빠서 지들이 못하겠대.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야, 내가 도로공사하는데 내가 바빠서 못하겠으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이분을 지정합니다. 어이, 자네가 가서 사업을 시행하게. 자네가 사하게 하고 사업시행자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LH 걔들한테 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지방공사 SH 서울 같은 거는 SH공사 걔들 즉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지정해서 걔들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민간시행자들 일정한 자격을 요건을 갖춘 민간시행자들을 지정해서 니들이 도로공사라고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자를 뭐라 부른다? 지정시행자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니까 지정시행자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원칙적으로 지가 할 걸 안 하고 공공시행자나 민간시행자를 지정해서 이자들 보게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사업시행자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시행자 할 일. 어이, 사업시행자 하려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더라. 이건 모든 사업에 다 똑같아요. 사업시행자 지정 받았어? 사업시행자야? 모든 시행자는 다 똑같아.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는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실시계획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사업시행자 쭉 나오고 어디 갔어? 158페이지에 사업시행자 나오죠? 158페이지 보면 그래서 거기 행정청인 시행자로서 원칙적으로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나오고 맨 밑에 국장 나오고 옆 페이지 맨 위에 도지사 이자도 나오고 이자들이 뭐하는 자도 있다? 지정하는 지정시행자도 있더라. 그게 비행정청인 시행자라는 게 시행자 지정해가지고 지정시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흐름만 지금은 정리하세요. 이거 세부적인 거 외울 필요 없어. 시험 문제 잘 안 나. 여기는 그냥 흐름만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사업시행자로서 이제 시행자가 할 일 바로 160페이지에 실시계획이라는 걸 뭔다? 세 개로 갈라져요. 첫 번째 작성하고 두 번째 인가받고 그 사실을 뭐였다? 고시했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했다. 그런데 161페이지 보시면 거기 실시계획 시루라는 게 나오죠? 나옵니까? 그거하고 맨 밑에까지 이거는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밑바탕 지식이 먼저 쌓여야 돼. 그래서 뭐 재결 신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볼 거니까 만약 시험 문제 난다면 괄호 넣기로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문장으로 내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건 괄호 넣기로 썼던 걸 소개했는데도 여기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숫자라든지 또는 내용을 집어넣는 그게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로서 출정 가능성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따로 볼 거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지식 없으면 못 알아들어. 이거 1시간 동안 떠들어도 못 알아들어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조금씩 지식을 쌓고 나서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보니까 이때 실시계 인가해 줄 때 무슨 인가가 있답니까? 162페이지 중간에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죠? 요 말 조건부 인가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간단히 정리하자. 이 조건이라는 게 뭐죠? 자, 내가 이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잖아. 그죠? 그럼 이분이 뭘까?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올까? 인가 받으라고 했잖아. 누구한테 올까? 내가 지정했잖아. 그죠? 내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그럼 시도사가 원래는 인가권자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내가 인가권자니까 이분은
실시계를 작성해서 나한테 가져와야 됩니다. 저기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내가 내용을 검토해서 인가해 줍니다. 그때 뭐 한다? 조건을 붙이는 인가를 할 수 있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조건 배우시죠? 조건.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왜 대답이 이렇게 손찮아? 조건과 기한의 차이가 뭐예요? 조건과 기한의 차이. 조건, 장래, 발생 사실에 불확실한 것. 기한, 장래 발생 시일이 확실한 것.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우산 사줄게. 조건, 기한. 내일 비가 오면 너한테 우산 사줄게. 조건, 기한. 조건. 비가 오면 우산 사줄게. 비가 오면 우산 사줄게. 조건이야? 기한이죠. 왜? 비는 언젠가는 올 거 아니야. 집까지 거. 10년 동안 안 오면 11년째는 오겠지 뭐. 그죠? 그럼 다 사람들 다 말로 비틀어 죽겠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언젠가는 비는 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 오면 사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다만 불확정한 거죠. 언제 비가 올려는지 모르지만 오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조건이 아니고 그건 뭐다? 그건 기한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붙으면 이라는 건 조건이야? 기한이야? 어? 조건이야? 아니야, 기한이야, 그건. 왜? 붙는 건 확실하니까. 그걸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공부하면서 그걸 왜 조건으로 생각해? 그때는 시험에 붙으면 이라는 것보다 그건 확실한 미래 발생 사실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돼? 그건 기한입니다. 아셨죠?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틀려? 맞지? 그죠? 붙을까 말까 망설이지 말란 얘기야. 붙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고 뭐다? 기한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면 떨어져.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시험에 붙으면 이라는 건 조건이 아니라 나한테는 뭐다? 나한테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나 입장에서는 그건 기한이다. 객관적으로 뭐죠? 조건은 맞아. 조건적으로는. 그러나 내 주관적 입장에서는 시험에 확실히 붙을 거야. 100%야.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기한이 되는 겁니다. 주관적 입장에서만 그런 겁니다. 객관적인 건 다르다. 어쨌든 거기까지. 그래서 뭘 조건으로 할까? 조건이라는 게 여기선 자, 이분한테 너 여기다 지금 도로공사 하라고 시켰죠? 그러면서 여기다 추가적인 기반시설 좀 설치할래? 여기다 기반시설 추가적인 거 설치할래? 그럼 내가 뭐 할게? 너 인간해줄게. 자, 여기다 만드는데 뭐래? 예를 들면 방화시설 같은 거 일부 할래? 그럼 내가 인간해줄게. 그렇게 한다. 그런 것들. 또는 방제시설 같은 거 설치할래? 인간해줄게. 가능하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하시다. 또 우회방지시설 할래? 왜요? 공사하다 보면 예를 들면 돌 같은 것들 많은 데는 폭파시키잖아. 다이너마이트 넣어가지고. 그럼 빵 터지게 날라가가지고 남의 집 지붕에 빵꾸를 끼거나 옆에 있는 자동차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리거나 피해필 수 있죠. 그럼 우회방지시설도 하면서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우회방지시설 해야 되죠? 그러면 인간해줄게. 또 환경오염방지시설 할래? 제일 많은 게 뭐죠? 도로 만들면서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 그럼 물하고 흙하고 해서 진흙하고 덤벅이 되잖아. 그럼 거기 덤프트럭에 들어가서 차에다 실었잖아. 그럼 덤프트럭 바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진흙이 잔뜩 붙어 있잖아. 그게 어디 들어갑니까? 저 아스팔트 도로다 위로 다 지나갑니다. 그럼 아스팔트 위에 돌에 진흙이 뚝 떨어가지고 그죠? 나중에 보면 거기 차가 지나갈 때마다 말르면 저 흙먼지 펄펄 날리죠. 우회방지시설이죠. 아니 환경오염방지잖아. 그러니까 환경오염방지역에선 그렇게 그냥 그 진흙 덩어리가 된 자동차가 그냥 길거리로 나가도록 방치해야 됩니까? 그거 못 나가게끔 거기다 물웅덩이 만들어 놓고 일단 자동차가 물웅덩이로 먼저 지나가게 해. 그럼 물웅덩이 지나가면서 뭐해? 바퀴에 붙었던 덩어리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물 쏘는 거 있잖아. 압력 세게 쏘는 거. 거기다 바퀴에 붙어있는 나머지들 적절치 낀 것들 다 떨궈내고 거기 바퀴에 그런 진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고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냥 덕지덕지 붙은 걸 그냥 도로로 가게 되면 흙먼지 엄청나게 날리고 이렇게 되죠? 바로 그런 거 할래? 그러면 인간해줄게. 바로 환경음악에서 할래? 인간해줄게. 그죠? 그 다음에 기의 환경 경관 조치할래? 무슨 말이냐면 공사하는데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림막 같은 거 치잖아. 그죠? 그래서 가림막 쳐서 그 공사 현장 안 보이게끔 이것도 경관에 관한 조치가 가림막 설치하는 거야. 그런 거 할래? 그럼 인간해줄게. 그 다음에 비탈면에다 조경할래? 그럼 인간해줄게. 왜 산자락을 깎아냈으면 산사태 날 수 있잖아. 거기에 나무 같은 거 심을래? 그러면 인간해줄게. 이걸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하는 걸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인가할 수 있다. 그럼 이분 인가받으려면 그런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돈 없어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할까? 이분이 아니 나 그런 거 돈 없어서 못해요 그래 버리면 나도 뭐 하면 돼? 인가?
안 내주면 되죠. 뭐 간단해. 조건이라는 건 네가 이해한다는 걸 전제할 때 조건이니까 인가해 준 거지. 지가 안 한다는데 내가 인가를 해줍니까? 조건부 인가를 내줄 때는 이분은 대답은 여시같이 합니다. 뭐라고 할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다 할 겁니다. 대답은 여시같이 하면서 오직 뭐만 내주세요? 인가만 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지를 해놓고는 나중에 인가 받고 나면 사람 마음이 또 바뀌어버려. 이제 인가 받았는데 뭐 까짓 거 그거 하라고? 안 합니다. 위에 방시설 하랬더니 그 벼락 있잖아. 비 탈면 거기 떨어지면 사람 죽으니까 거기다 위에 방시설 했더니 뭐죠? 원래는 철제로다 비무로다 이렇게 안전하게 치기로 해놓고 돈 들어가니까 뭐죠? 썩은 산내끼줄 2줄 갖다가 거기다 쭉 걸쳐놓고선 거기다 써놨죠. 적금 금지 가까이 오면 떨어져 뒤집 이렇게 써놓고선 그게 위에 방시설 다 한 거랍니다. 술 드신 분이 지나가다가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그죠? 옆으로 돼서 그 줄을 딱 잡았어. 무슨 줄이라고 그랬어? 썩은 동아줄이거든. 잡는 순간 뭐죠? 뚝 끊어지면서 뚝 떨어져 뒤졌어.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죠? 거봐 가까이 오면 뒤진다고 그랬잖아. 그게 우회방지설 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 따라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걸 염려하여 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더라. 핵심이야. 이행 보증금 예치는 조건부를 인가해줄 때 혹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걸려며 이행보증금 예치라는 게 있더라. 조건부 인가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있더라.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걸 내는 게 아니고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새끼들이 누굴까? 그것도 시험 문제 냅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새끼들. 어디에 나와 있어? 1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다만 162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자들 나오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정도만 해요. 걔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예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예, 끝발 있는 자들은 돈 떼먹을 놈들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들은 안 떼먹을 거니까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끝발 있는 자는 예치하지 않아요. 라고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것까지야. 자, 그러고 이제 쭉 넘어가셔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하고 나오는데 몇 페이지? 166페이지 가면 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이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뭐하자는 얘기야? 자,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실시에 인가를 내줬어. 이 사람. 이제 인가 받았으니까 공사 들어가야 되죠. 공사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 사업 시행자 할 일. 여기는 토지수에게 뭐부터 줘야 돼? 뭐 줘야 돼? 보상비. 아까 돈 안 주고는 사업을 못 하잖아. 보상비 줘야 되죠? 그 보상비 주는 거와 관련된 게 바로 뭐란다? 사업 시행에 의한 조치예요. 보상비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지. 아이 보상비도 안 주고 그냥 공사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핵심은 보상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보상비와 관련된 수용이라는 게 있잖아. 강제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수용 사항이 무엇인지 그거는 다음 시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